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문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많은 고등학생들이 집이 아닌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좋은 옷, 좋은 환경, 좋은 선생님 등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이들도 그들 사회 속에서는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이 찾은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저희 팀은 교내 정치 동아리에서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를 찾고 또 그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토론하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학생들과 가장 관련된 부분이 바로 건강과 보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에도 나와 있듯이 청소년들은 건강할 권리가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기숙형 학교 학생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숙형 학교 학생들은 하루 24시간을 기숙사와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밤에 아프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또 집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생기더라도 부모님들께 제대로 된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또한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도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들을 저희 학교 학생들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 알아보니 충남의 모든 기숙형 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기숙형 학교 학생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두 번째는 상비약 관련 문제예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앞서 살펴본 문제점에 따른 실태를 4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현재 학교 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보건실은 단지 그 목적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정확한 위생관리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학생들은 평가를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지 못하고 그 결과 보건실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비약 관련 문제예요. 아무래도 대다수의 기숙형 학교 학생들의 경우 집에서만큼 개인적으로 상비약이나 의료기구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 보건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그 어려움이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핫팩, 찜질팩 등을 사용할 때에도 분실 위험이나 그 외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학생들은 현재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숙사형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건강관리에 많은 제약을 받게 돼요. 특히 기숙사형 학교의 특성상 보건선생님께서 퇴근하신 저녁시간 이후에는 보건실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생활하는 저희들 중에는 좀 더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중에 저녁시간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마련된 곳이 없거든요. 이처럼 학생들에게 있어 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기대를 하기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 상담제도의 실태예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처럼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건강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우선시되어야 해요.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에 겪는 다양한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 상담 정책에 따르면 모든 고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한 명의 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수요에 비해 학생들의 문제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죠? 이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정책을 소개할게요. 먼저 보건실 환경에 대한 제도예요.
저희 TOP는 체계적인 위생 기준안을 만들었어요. 먼저 이 기준안을 보면 구체적인 온도와 습도의 수치, 그리고 소독에 대한 지침이 적혀 있어요. 이 기준안을 따른다면 보다 명백하고 쉬운 보건실 관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기관에서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나올 수 있으므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더욱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셀프 메디슨 제도예요. 셀프 메디슨 제도는 도서실에서 책을 빌리는 원리와 같아요. 먼저 학생증과 의료기구와 약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그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나오고 이때 주요 물품들은 핫팩과 파스가 해당돼요. 셀프 메디슨 제도를 실시한다면 보건선생님께서 안 계시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학생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더욱 체계적인 약품 관리도 할 수 있겠죠? Cause I'm yours. Cause Cause I'm your lady. 이제부터 제가 상담제도와 나이트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담제도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를 상담교사와 함께 해결해가고자 하는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이에요. 상담교사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는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담센터와 연계하거나 혹은 정년 퇴임하신 선생님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 상담실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학교는 상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 마음에 터놓고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정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외국의 학교 상담제도를 도입하는 것인데요. 외국은 정부의 지원으로 상담교사가 더 깊은 의대 정서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나이트케어는 저희가 지시하는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에요. 나이트케어는 말 그대로 나이트, 밤에 케어, 돌봐주다. 즉, 밤에 돌봐준다는 의미예요.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총 5시간 동안 보건선생님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선생님의 부재 시에 발생할 수 있었던 약물의 오남용 문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한 병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밤에도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 또한 줄 수 있겠죠? 저희가 이렇게 제시한 4가지 정책을 통해 기숙형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최적화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나이트케어의 실시 전후를 보시죠. Cause I'm your lady. And you are my man. 자, 여러분, 이제 하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TOP가 이 공공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크게 6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첫째로 충남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내 정책 홍보 활동을 실천하였는데요.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저희의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간단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숙사 학교 생활의 문제점을 가장 가까이서 느낀 학생들은 저희 홍보활동에 많은 관심과 공감을 표현하였는데요. 특히 저희의 주요 정책인 나이트 케어에 대해서는 학생들 모두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조속한 실행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실천 활동은 외국 학생들과의 만남이었는데요. 본교 1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차 방문한 중국과 싱가포르의 현지 학교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저희의 정책을 알리고 각 나라의 보건 환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셋째, 저희 TOP팀이 실천한 세 번째 활동은 정부 기관에 저희의 정책을 제시하는 민원 신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충남도청에 저희의 정책에 대한 민원을 신청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도 계속해서 저희의 정책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정부기관들로부터 앞으로 저희의 정책에 대해 좀 더 깊은 고려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신문수거 활동인데요. 우리의 정책을 널리 알림으로써 현재 보건환경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하고자 저희는 조선일보와 중도일보에 소설을 수거하였습니다. 그중 중도일보에서 연락이 오게 되어서 사설이 게재되게 되었고요. 다섯 번째 활동은 시민들과의 만남이에요. 저희는 우리들이 걷기대회에 참가해서 아산 시민들에게 기숙형 학교에게 겪는 문제점과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이 공공정책들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비록 아산 시내에는 기숙형 학교가 그다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내용들이 다소 생소했지만 저희의 설명 시간이 들은 후 저희가 제시한 공공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펼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활동 통해서 얻은 또 다른 큰 수확은 바로 아산시 시장님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우리들이 걷기대회에 참석 중이신 아산시 시장님께 직접 찾아뵙고 그런 여섯 번째 활동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여섯 번째 활동은 복귀한 아산시 시장님과 김광희 아산시 교육지원청장님과의 만남이에요. 저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저희의 공공정책을 알리고 그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시장님과 교육지원청장님께서는 나이트케어와 산반대도의 경우 기숙형 학교 설립 시 의무화를 시키는 것은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공공정책을 4가지나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펼치셨어요. 그리고 아산시 시장님께서는 저희가 이런 활동들, 그러니까 셀프메디스나 수면제도 그리고 나이트케어 같은 그런 정책들을 의무화시키기 원한다면, 좀 더 실현 가능하게 원한다면 직접 국회의원분과 연결을 해주셔서 이런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상 TOP의 활동들이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이렇게 실질적인 대안까지 마련한 그들의 열정이 돋보입니다. 실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지속적인 제안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 그들이 진정한 사회의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살아있는 정책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그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참 교복도 예쁘고 준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으셔서 잘 들었고요. 여기 그 나이트 케어가 아주 집중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 지금 학교가 한사랑 아산병원하고 협약이 맺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부터 먼저 실험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행 계획이나 그 추진 방법이나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학교가 협약은 맺고 있지만요. 이 협약 맺은 그 내용이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할 때만 와서 도와주겠다라는 식의 협약이지 그런 의사분들을 파견을 하셔서 저희 학교의 보건실에 밤에 맞춰서 케어를 해주신다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인력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차차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서 저희 학교에서도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어요. 저기 더불어서 그 셀프 메디슨 그 제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 들으면서요.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약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뒤따르는 문제는 관리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셀프 메디슨 아까 바코드 또 찍고 이제 뭐 효능 뭐 이렇게 다 이제 해놓긴 하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의사의 전문성. 이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물 오남용, 관리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전문성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저희 약들이 가정에서 쉽게 상비할 수 있는 약이므로 거기에는 다른 일반 약국에서 그런 파는 약들이 아니라 중독되거나 그런 확률이 더 적은 그런 약들을 이렇게 셀프 메디슨 제도로서 이렇게 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정기적으로 약품에 관한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이런 약품에 대한 사용 방법이나 부작용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알게 그렇게 하려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저기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일단 충남외고 같은 경우에는요, 기숙형 학교니까 전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런 지원이 쉽게 될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에 40명 정도만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15분의 2 정도 되는 비율인데 그 정도의 비율이면은 나이트 케어 같은 경우는 지원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하거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같은 학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좀 묻고 싶어서요. 일단은 이제 전원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먼저 이제 실행이 된다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 학교부터 이런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부터 이제 점차 실행을 하고 이제 좀 더 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좀 더 이게 활성화된다면 그런 학교도 이제 실행하고 아니면은 순회 교사 같은 경우를 고려해봤거든요. 이제 여러 학교를 이제 한 교사가 이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네. 네, 저희도 기숙 학교에서 참 잘 들었고 그래서 참 인상 깊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서 전국에서 뭐 이런 전문적이고 또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이 정말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전혀 없다고 하신 걸로 기억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 학교 용인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4시간 보건실 가능하고 일단 또 저녁에 좀 더 큰 병이 있으면은 저녁마다 근처 병원에 운송해주는 버스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학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구나 다른 여러 기숙학교도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전국에 많지도 않은 기숙학교 중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학교가 좀 몇이나 되는지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셀프 메디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혼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잘 케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기숙사 학교라면은 보통 의무적으로 기숙 이제 사감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께서는 정말로 같이 살면서 다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받으시면서 저희보다 더 그런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런 약품들을 다 제공해 주시는데 왜 굳이 셀프 메디슨이 필요한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일단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용인외국어고등학교 학생분들이 계신 그 지역은 그 법으로 자습을 아마 학교에서 10시까지 밖에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저희 충남은요 자습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학교에서 자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숙사에 넘어가는 시간은 12시고 취침 시간 12시 반이에요. 그럼 이 30분 동안 이런 나머지 모든 그런 케어를 보건 관련된 그런 케어를 사감 선생님들께만 받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이런 나이트 케어나 셀프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공휴일에도 학교에 나가서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자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플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처방을 저희가 전문적인 선생님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직접 저희 몸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셀프 메디슨 제도와 그리고
맞는 약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제도를 제안하게 된 것이에요. 네, 그 용인외고 말고 다른 지역 그 저기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네, 그 앞에. 저 나이트 케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밤에 아프면 병원 갔다 오면 되지 왜 굳이?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고, 그리고 이제 혹시 진짜로 아픈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병원이야 가면 되죠. 심각하면. 근데 자기의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학생의 이런 건강할 권리를 저희가 주장을 하고자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학교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11시까지 야자를 하거든요. 12시까지 하신다며요. 뭐 별로 기숙형 학교나 일반 학교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일반 학교에도 나이트 케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제가 이제 그 기숙형 학교 아닌 학생들은 이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부모님이나 그런 병원 내부와의 접촉이 잦다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또 이제 많은 학생들이 특히 한국에 이제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제 밤까지 야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진짜 우리 학교에서 아니면은 이제 기숙형 학교에서 실시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이제 일반고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런 제도를 이제 제안합니다. 네, 질문은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이제 심사위원분들 아까 시간을 많이 학생 질문들로 바꿨는데 질문하실 분 계세요? 마지막으로. 예. 네,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문제 제기를 했고 실생활에서 본인들이 이제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건 아주 돋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제도로 만들어지려면 결국 이제 비용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 모둠에서 얘기하는데 이 비용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컨대 나이트 케어를 관리하는 선생님 한 분을 모신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책정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또 그 방법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큰 병원과 이렇게 협조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학생들이 아플 때 빨리 이렇게 와서 응급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외부 인력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설된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줄래요? 첫 번째로 저희도 나이트 케어에 그 선생님을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해서 아산시 시장님을 만난 것이고 아산시 지원 교육청장님을 만난 곳인데, 그게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더라고요. TO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 에게 민은 안겼지만 그게 많은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해봤지만 UN 어린이 청소년 권리법에 따르면 아플 때 정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정말 선생님을 고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재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 정도면 대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